네, 안녕하세요. 환경보건 자료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의 김성균 교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기 분석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제12주 강의 지난번에는 다중공선성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면 존재하고 있는 데이터를 쓸 때 모델의 모수를 추정함에 있어서 정확성이 떨어지고 모델 선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안으로 몇 가지 추천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라쏘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는데요. 라쏘가 변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전통적으로 선호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텝와이즈 셀렉션인데요.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통계학자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델의 그 R스퀘어 밸류가 원래보다는 훨씬 더 크게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 모델에서 파라메타가 정확하게 예측되지 못하고 p-밸류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위계적 회귀 분석이라든지 또는 패널라이즈 리그레션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출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패널라이즈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서 세 가지 학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치 리그레션, 두 번째가 라쏘, 세 번째가 엘라스틱 네트 리그레션이라는 부분인데 라쏘라고 하는 것은 풀네임이 Least Absolute Shrinkage and Selection Operator의 약자입니다. 통상 우리가 Ordinary Least Square Mean에서 이런 Sum of Square Error를 줄이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서 모델을 구축합니다. 근데 이런 페널라이즈 리그레션에서는 일종의 페널티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델의 변수가 늘어나더라도 페널티 항목이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적의 모델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MSE 하나만 또는 Sum of Square Error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그런 발생 가능할 수 있는 모델을 놓고서 어떤 것이 가장 전체적으로 파라메타의 증가도 고려하지만 페널티를 적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패널라이즈 리그레션에서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페널티 항목에 해당되는 것들이 리치와 라쏘나 또는 릴레스넷이 조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는 같은 고민에서 출발했지만 라쏘가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은 그런 공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absolute라는 말은 이 절대값, 파라메트의 절대값의 합을 이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감마 값이 있습니다. 감마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값들을 대입해가면서 굉장히 많은 모델이 그 개수만큼 나오겠죠. 그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이 텀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모델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마가 제로라고 한다면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민, 일반적인 리그레션과 동일합니다. 근데 감마가 굉장히 커지게 된다면은 이 라스에서는 페널티 항목이 커집니다. 커지면서 이 회귀 개수가 제로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가 돼버린 변수의 경우에는 그 모델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모델이 단순화되겠죠. 그리고 이런 패널라이즈 리그레션이 출발이 다중 공정성을 좀 피해보자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사이즈에 비해서 변수는 많은데, 확보한 자료는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공정성도 피하면서 최적의 모델을 구하고자 하는 것. 그러면서 변수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라쏘가 갖고 있는 매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짧은 영상 강의 안에서 라소를 또는 패널라이즈 리그레이션을 다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맛보기만 한번 해본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익힐 수 있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었던 부분은 12주 강의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추가로 오늘 지금 설명하고 있는 라소 레그레이션과 또 이어서 할 조건부 그 패스웨어 분석, 패스 분석의 경우는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얘기를 한번 좀 더 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보시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변수를 갖고 있는 모델이 있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 변수별 회귀계수와 분산을 쭉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 감마 값이 커질수록 기여도가 적은 것들은 제로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셀렉션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요. 저 자세한 거는 한번 이 수치에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라소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겠구나를 한번 아신다면 되겠습니다. 이 리츠나 라소에서 그 기본적인 로직을 설명하고 있는 좋은 그림이 있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항목들이 우리가 앞에서 라소에서 말했었던 이 페널티 항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람다가 커지면서 녹색선, 베리에이션은 이렇게 줄어들지만 바이어스는 증가하는, 페널티가 증가하니까 그런 거겠죠. 퍼플의 경우에는 이 민 스퀘어드 에러가 줄어들다가 또 증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적정의 부분의 람다를 찾는 것이 라소나 리치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리치도 그렇고 라소도 그렇고 실행하는 절차는 이미 설명된 바와 같습니다. 데이터셋이 너무나 적을 때는, 샘플 사이즈가 적을 때는 실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적정의 큰 샘플 사이즈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모델을 개발할 때 쓸 용도로 한 절반 또는 75% 또는 70% 정도의 트레이닝 셋을 만들어 놓고 그 나머지 셋은 우리가 개발된 모델로 잘 적용하는지 적용하는 테스트 셋을 만듭니다. 이렇게 트레이닝 셋, 경우에 따라서는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조각을 내는 것들을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랜덤하게 뽑아야겠죠. 자, 이걸 도와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펑션이 있는데 carry이라는 패키지 안에 create data partition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70%만 뽑자 또는 반반 뽑자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럼 이제 편하게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트레이닝 셋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베타 값을 수동으로 줄 수도 있고 자동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를 쭉 늘어놓고 각각의 람다 값을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모델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가장 최적의 모델을 뽑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쭉 늘어놓고 이런 형식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잘라야겠구나를 알 수 있게끔 하면 사용자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모델을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 데이터셋에 놓고 활용해보는 방식으로 이용합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 새롭게 필요한 패키지가 좀 보이죠? 자, mass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여러분 따셨겠지만 오늘 연습할 데이터셋이 포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carries는 데이터를 쪼갤 때 필요하고요. 테스트셋, 트레이닝셋 뽑을 때, 그 다음에 패널라이즈 리그레이션 3종을 돌릴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glnet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단 없는 분들은 내려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우리의 데이터셋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매스 안에 있는 건데요. 보스턴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궁금하신 분들이 이렇게 한번 찾아보신다면
보스턴이라고 하는 것이 요 안에 그 예전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서의 주택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쭉 늘어놓고 이 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정한 모델을 고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범죄율이 높고 오염도도 높고 또 주거 환경도 별로 좋지 않다면 집값은 떨어지겠죠? 적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변수들은 모두가 다 수치형 변수, numeric variable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변수들은 이 콜리션이 높은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종속 변수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배제해야만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공손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는 굉장히 높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쏘를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한번 보스톤이라는 데이터를 이용할 것이고요.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데이터를 쪼개는 것입니다. 이렇게 랜덤하게 쪼개기 때문에 랜덤하게 어사인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set.seed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요 보스톤의 요 변수를 갖고 있는 하나의 컬럼, 하나의 벡터가 되겠죠. 그게 train이라는 것 속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쭉 한 줄만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요 라인들이 현재 지금 356개 있는데 전체 데이터 내에서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을 train, boston.train으로 train 데이터셋으로 하겠고 없는 것들은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 506개 가운데에서 train과 테스트 데이터셋이 각각 이렇게 분할이 될 것입니다. 7대 3 정도로 분할을 했습니다. 간단히 한번 본다면 좋습니다. 이걸로 이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쪼개기가 일단 됐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GLMnet 펑션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 펑션은 수치형 변수만 다룹니다. 팩터는 다루지 못합니다. 캐릭터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다루려고 한다면 우리가 더미 베리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되게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영일로만 돼 있으면 그냥 쓰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더 많은 레벨을 갖고 있는 경우로 간다면 더미 베리어블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쉽게 만들어지고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냥 영일로만 돼 있다면 써도 됩니다. 그때는 매트릭스만 써도 되긴 하겠지만 모델.매트릭스라는 펑션을 이용하게 된다면 굉장히 쉽게 더미 베리어블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요령을 이제 보여드린다면 종속 변수 이외의 모든 변수에 대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을 하겠는데 왜 1을 뺐느냐? 1을 이렇게만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다면 이 형태가 포뮬라가 이제 리니어 이퀘이전이잖아요. 그래서 인터셉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빼고 저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 변수의 후보로 쓸 것입니다. 그래서 train.x under variables라고 제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자, 람다는 우리가 수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자동으로 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써놨으니까는 맞고요. glmne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trainset에서 x를 x라고 하고 있는 그런 아규먼트를 써주고 종속 변수는 이렇게 써줍니다. 각각에서 왔죠. 함수는 family 썼는데 가우시안 하면은 일반적인 리그레션을 말합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함수들을 쓸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바이노미얼을 쓰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할 수가 있습니다. 포화송으로 리그레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가장 많이 쓰이죠. 지금은 회귀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가우시안을 썼습니다. 그리고 알파가 1 한다면 그거는 라쏘고요. 알파가 제로인 경우에는 리치 리그레션입니다. 람다는 수동으로 쓸 거라면 이렇게 옵션을 이렇게 살려주면 됩니다. 여기는 람다를 쓰겠다. 그렇게 본다면 람다 값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하나씩 적용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페널티 항목이 증가하는 건데 거의 역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람다는 커집니다. 람다가 커질수록 코에피션트 값은 수렴하게 되는데 이 각각이 변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색깔이 하나하나가 변수를 말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빨리 제로로 수렴하고 어떤 것들은 덜 늦게 제로로 수렴하게 되는데 변수 값을 어디에서 자를 것이냐, 몇 개까지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선택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험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람다를 어떻게 뽑을까에 대해서 이 데이터에 대해서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쓸 수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그 아규먼트들인데 cv.glm net를 쓰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겠다는 뜻입니다. 람다를 매뉴얼로 쓰겠다면 이렇게 쓰면 되죠. 아까 했던 것처럼 거의 똑같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르게 보여줍니다. 람다에 대해서 로그를 씌운 것도 이렇게 하는데 증가할수록 MSE가 커지지만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여주는 것들이 컴퓨터가 MSE는 적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여기서 자르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변수의 수가 13개 정도인데요. 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정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여기서 자르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변수를 9개까지는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동으로 하는 걸 봤고요. 자동으로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한다면 이 아래에 있는 걸 쓰면 되겠죠. 잠시만요. 이 아래에 있는 걸 쓰면 됩니다. 굳이 람다를 선언하지 않으면 디폴트 값을 쓸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컴퓨터가 알아서 정해주니까 훨씬 쓰기 편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미니멈 값이 여기로 잡았는데 이것도 원 스탠드 데비에이션 정도를 우리 생각해 볼다면 여기까지도 MSE가 충분히 적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하면 되는데 그림으로는 간단하게 표현돼서 축약돼 있죠.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은 자 그러면은 요 아웃풋을 boston.cv1이라고 하는 데서 저장했으니까 람다 미니멈이 얼마냐 그 다음에 원스탠 데비에이션 해당된 것이 얼마냐 본다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미니멈 값은 0.007 정도이고요. 여기서부터 원스탠 데비에이션 정도 플러스 된 것들은 0.38 정도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뽑으면 되는데
자,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은 람다가 얼마이냐, 그 후보 값들을 우리가 뽑게 되는 절차를 이 cv.glm넷으로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미니멈일 때는 그러면 회귀 개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다. 예, 최종 선발된 변수들입니다. 만약에 원스탠 데비에이션 정도 더 많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람다가 커질수록 기여도가 적은 것들은 0으로 수렴한다고 했죠. 여기서 볼 때 우리는 그러면은 최종 모델에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것들은 제로로 수렴된 거기 때문에 뺄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변수 셀렉션 할 수 있는 모델 셀렉션 효과가 주어진 거죠. 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이것이 더 피트니스 스테이터스는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합도는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어쩌스 SQL 밸류도 더 좋을 것입니다. 근데 좀 더 파시모니어스한 데이터 그 모델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아래 걸 뽑아야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각각에 대해서 최종 모델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렇게 람다가 미니멈일 때, 그다음 람다 플러스 미니멈 플러스 원스탠 데비에이션만큼 했을 때 두 개를 각각 최종 모델로 선택한 경우를 일단은 이걸 아웃풋으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AIC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AICC 했는데 샘플 사이즈가 아주 많지 않을 경우에는 corrected 된 AIC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시고자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모델이 선택된 것입니다.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해서 그 정보를 여기다 저장을 해 놓은 것이고요. 선택된 모델 갖고서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스턴 테스트라고 하는 데서 몇 개 데이터를 뽑아서 한번 본다면 이런 거게 되겠죠. 예, 이건 안 썼었던 데이터입니다.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일부만 가져와서 보면 이게 실 데이터고요. 우리가 새로 뽑은 라쏘 리그레이션으로 뽑은 이 모델에다가 얘네들을 집어넣는다면 각각의 예측치들을 y-햇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세어 데이터를 μx라는 데다가 설정을 해주고 역시 누메릭 베리어블에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람다는 원스탠드 에러만큼에 해당되는 걸 뽑았을 때 상황에다가 입힌다 라고 한다면 지금 boston.cv1이 우리가 아까 여기서 골랐었던 이 모델이죠. 요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람다 조합들에 대한 각각에 대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기서는 S라고 표현했는데 그 람다가 얼마일 때 해당되는 것을 모델링을 하되 newx에 돼 있는 값이 주어졌을 때 각각에 대한 y-햇을 추정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35, 16 라인에 해당되는 결과들은 여기에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y-햇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을 추정했는데 물론 위에서 봤지만 그것에 대한 코에피션트 값은 얼마일까 알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는 요거는 이제 앞에서 보셨던 이거는 같은 거죠. 자, 그러면은 트레인 데이터셋에다가 모드 이용해서 트레인 데이터셋을 모두 이용해서 한번 모델이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셋 죄송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셋도 우리가 누메릭 베리어블 매트릭스 형태를 만들어주고 위에서 했던 거랑 같은 절차를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라쏘 베스트 민이라고 한 것을 여기다 했잖아요. 요 람다가 미니멈일 때 해당되는 glm넷의 아웃풋
원스타트 에러일 때 아웃풋을 각각을 해놓고 요 펑션 아웃풋으로 모델링 하겠다 데이터는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는 것들 그렇게 해서 각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파르시모니어스한 걸로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히 람다가 미니멈일 때가 더 좋을 것이지만 피팅 스테이터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오디너리 리스트 스퀘어 민을 하면 이런 결과 나오는데 위에랑 좀 조금 다르죠. 예, 조금이나 많이 다릅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 자, 일단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쪼개서 트레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라쏘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최적의 라쏘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람다를 결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조합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원 자료가 테스트 y 베리어블 될 것이고 그것의 predict value를 이렇게 해서 하나의 볼까요? 이렇게 본다면은 요거는 원자료고요. 요거는 모델로서 추정한 자료입니다. 물론 더 있겠지만 그래서 레시듀얼이 존재할 텐데 이걸 갖고서 모델에 대해서 RSQL 밸류는 얼마고 서머스퀘어 에러는 얼마고 이런 것들 갖고서 모델을 평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펑션이 캐리 패키지 안에 있는 포스트 리샘플이라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러한 위에 보신 절차를 이용해서 만든 라쏘 모델에서 RSQ 밸류는 0.746 정도 되고요. mean absolute error는 3.39. 다음에 루트를 씌운 MSE는 4.46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베타 값들은 이렇다. 그래서 라쏘 모델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한 그런 절차를 쭉 보셨습니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지만 요 사전 강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라쏘가 어떤 취지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아웃풋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맛보기를 하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은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받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비디오 클립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가겠습니다. 그때 다룰 내용은 조건부 과정 분석인데요. 매개 분석, 조절 분석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